자, 정치 파발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금요일 날 되면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네,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계속 한 몇 달째 30% 중반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한국 갤럽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 57% 긍정은 1%포인트 내려갔고 부정은 2%포인트 올라가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2%인데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층이 무려 27%입니다. 네.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외교 문제가 이렇게 그 국정운영 평가의 첫 번째 지수가 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장기간 동안.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긍정평가 중에서 외교를 잘한다가 40%인데 그거 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 국방, 안보 이 부분이 또 4%니까 거의 50%가 외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외교를 잘했다는 평가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긍정평가에서 거의 50%가 외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긍정평가 응답자 중에서. 그런데 부정평가 응답자 중에서도 1위가 외교 29%고 일본 관계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가 8%. 이것도 합하면 37%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저기 김관옥 소장님께 한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질문을 보냈어요. 바이든 대통령 어제 넘어졌던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 모래주머니에 그 자주 넘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뭐 연락은 안 하시는 모양이죠. 연락을 왜 합니까? 요즘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송국권 평론가가 갤럽 여론조사 분석을 했는데 뭐 더 해보실래요? 예. 뭐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거에 90년도에 그 클린턴이라는 분이 알칸소 주지사였거든요. 클린턴. 네. 되게 무명하게.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클린턴? 예. 클린턴 아니에요? 클린턴 네. 클린턴 뭐 원하시는 대로. 네. 근데 되게 무명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현역이 부시예요. 걸프전 당시에 91%까지 올라갔거든요.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라는 건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지금 지지율도 나오는 거 보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외침은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다. 정치 진짜 못한다. 이 얘기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해봤고요. 자, 노동계 집회 여야의 온도차가 이제 극명하게 갈립니다. 강경 진압이 경찰에 계속되고 노동계와 정부 대립이 크게 치닫고 있고요. 자, 여야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데 먼저 여당 입장 송평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하면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일단 여권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야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경 진압을 가지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지금까지가 야만의 시대였다. 너무 불법을 방치를 했다. 그것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불법 행위. 갈래적으로 묵인이 되어온 불법 행위는 더 이상 묵인을 안 한다. 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폭력 행동은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 그러니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은 있겠죠. 그렇지만 공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민주노총 그 강원도 지부 간부가 분신 자살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제 보니까 7m 고공 농성 타워에서 서로 이제 경찰도 몽둥이를 휘둘렀고 그분도 이제 몽둥이를 농성장 위에서 이제 휘두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상을 입고 좀 체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노동 탄압이다. 이거 멈춰라. 이런 입장이에요. 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노동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우리가 5년을 봤을 때 이렇게 강경 진압이 있었나?
없었어도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꼭 강경으로 이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부상을 내야 되는 유혈 사태를 만들어놔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집회 자유라는 것, 결사의 자유, 뭐 시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헌법주의자이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득이나 대화나 뭐 이런 거 없이 무작정 지금 이렇게 곤봉부터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동계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이러는지 굉장히 암담하다는 생각. 과거에 우리 5공화국 때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끌려다니고 억눌리고 맞는 그 장면 또 길거리에서 우리 봐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자, 캡사이신 얘기도 나오고 캡사이신은 이제 그저께 집회에 이제 등장을 해서 사용을 하진 않았고 그 경찰청장한테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살수차도 시위 현장에 대비해 놓을 거냐 그랬더니 뭐 고려해 보겠다는 식의 경찰청장 얘기도 있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송 평론가님? 앞으로 집회 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두 가지가 캡사이신과 물대포가 2015년 이후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캡사이신은 2015년에 노동절 집회에서 청와대 행전을 할 때 그때 사용을 한 것이 마지막이고 물대포도 그러니까 살수차죠. 이것도 노동자 그때 그 백남기 농민이 그 물대포를 맞고 이듬해 사망하고 나서 2015년인데 그 이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요즘 집회가 가격화되고 또 어쨌든 공권력을 확실하게 행사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의 지휘관 판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살수차도 이것은 차차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만반의 대비를 한다. 이 차원에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이것이 다시 등장을 한다고 해서 다시 8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런데 어떤 불법적인 그 집회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불법 집회 과격화 어떤 게 있었나요 지금? 전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명분으로 잡고 있는 건 민주노총에서 했던 1박 2일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노숙 집회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건데 그 부분에 일부분에 어떤 뭐 불법성이 있거나 뭐 있었다면 그거를 계도를 해서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게 과격 집회입니까? 뭐 어떻게 뭘 때려 부수고 했나요? 지금 저는 그때도 1박 2일 하게 된 배경이 이제 한 노동자가 사실 분신해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장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분은 이제 또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어떤 집회 단체로 규정을 해버리고 이제는 어제 이제 곤봉 맞은 데는 한국노총이에요. 금속노조 사무총장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적으로 돌리고 진짜 캡사이신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를 이제 뭐 그런 위법성, 과격성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뭔가 그분들이 뭔가 잘못한 것을 예단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동안 묵인이 됐던 가령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 파업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노조원에게 대해서 폭행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은 1박 2일 그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은 용인이 됐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뭐 살수차 이야기도 나오고 캡사이신 이야기도 나오고. 자, 1박 2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걸로 끝났고. 그러니까 끝나면 사용 안 하죠.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사용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예컨대 이제 일부에게 그런 걸 던지고 한 분들은 다 처벌받고 모든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현상을 확대 해석해서 이 노조 집단들은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과거 전력이 이러면 집회도 이제 시위도 못하게 한다는 허용을 안 한다는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권을 제약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출퇴근 시간 집회나 시위 제한하는 법안 이걸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집회가 이 자정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그때 헌재에서 일몰 후에 자정까지는 집회 금지 이 위헌 그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은 자정 이후는 어떻게 하냐 이게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금지 법안은 이것은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 집회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검토 단계예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도심 집회인데 도심의 규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직 그 성안이 되지 않은 초기 검토 단계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어떤 이 불법이나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시민이 불편을 겪는데 에 의한 자유도 들어가 있어요. 그 가격 집회에 의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으면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출퇴근 시간 이것은 지금 검토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슈퍼갑이고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 자영업자들 진짜 의리다. 이거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가해를 하는 어떤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보수 단체들 정광훈 목사들 많이 하잖아요. 제 옆에 가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욕설하고 뭐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집단으로 규정 안 하는 건가요? 아니 거기도 같이 적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대통령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면 민주노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대로 사실은 경찰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청장이 시위하는 데 나서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때 이태원 참사 때는 왜 안 나섰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시위 진압 현장에 경찰의 캡사이신 분사기가 재등장한 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 몇 분 먼저 소개합니다. 불법을 조장한 정치는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자를 주셨고 캡사이신 안 됩니다. 폭력 시위도 안 되지만 캡사이신 절대 반대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권리가 침해당했으니 시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캡사이신 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는 일반 시민인데요. 시위 때문에 차 막히고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합법적으로 시위하세요. 다른 분은 경찰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민노총이 노동단체가 맞습니까?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제 국방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이정섭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군 장병들도 그렇고 해군을 보낸 부모들이나 가족들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깨끗한 물을 가져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을 담수해서 먹게 되는데 해군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국방부 장관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염이 됐다고 가정하고 기본적으로 3일 이상 식수까지 가능한 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소멸되기 전까지 복기를 하거나 또는 군수 지원함으로 해서 추가 식수를 제공하거나 삼중 수소 분석기는 배치가 됐냐고요. 그 장비는 네. 아직은 배치는 되지 않았고 올 연말 되면은 올 연말이 되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제 알았던 게 이거예요. 함정에 멀리 나가 있을 때 이 바닷물 짠 바닷물을 담수화 민물로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었구나. 조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조수기라고 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자, 두 분 이정섭 장관 발언 관련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 먼저 송평론가님.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죠. 함정에 그 청수 맑은 물로 전환하는 그 조수기를 설치를 돼 있고 그것을 또 조수기를 사용을 했어도 이게 과연 안전한가를 하는 검사 장비도 도입이 돼 있다. 검사 장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이 삼중 수소가 있어야 돼, 분석기가 있어야 되니까는 그 삼중 수소 분석기는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배치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해군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나 일본 오염수는 7월에 방류를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영해까지 도달을 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은 가장 그 신뢰가 되는 것은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 연구원이 학술대회 때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해류를 분석을 해보면은 2년 뒤에 제주 앞바다에 오고 5년 뒤에 동해와 서해까지 온다. 이런 그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 이 삼중수소 분석기를 도입을 하면은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얘기를 들었거든요. 6개월이면 남해로 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오래되는 거를 듣는 뭐 것이 해야죠.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맞아요. 월스트한 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금 6개월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뭐 조수기, 뭐 검사 장비, 삼중수소 분석기 이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우리 국민 혈세로 하나요? 왜 물은 일본이 뿌리고 우리가 돈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구상권을 행사하든 뭐하든 뭐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우리 국민이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저는 이런 부분도 일본과 협상해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또 어제 그 국방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두고 설전이 있었는데 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은 귀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가 맞죠? 참전국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국가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예서냐 노냐 탄약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가 이익에 조금 위해가 되는 발언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는 것이 다 좋고 우크라이나가 소련인데 우방국이었다고요? 6.25 때? 6.2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 자, 내가 고만 좀 하세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차례로 말씀드리면 처음 질의한 분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이죠. 지역구가 어디십니까? 울산의 삼선 의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참전한 나라였느냐 이런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사람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이죠. 저쪽에서 네. 소리 버럭 지른 분. 김병주 의원은 별 4개 출신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정의하겠다는 분은 한기호 의원인가요? 네? 자, 이 설전 자 두 분 좀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이 세상에 한국 국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을 수 있나.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어떤 국가였고 지금 어떤지도 모르면서 우리 의정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이 장면 보면서 전에 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제안했잖아요. 무슨 시험 봐야 된다고. 국회의원 시험 봐야 된다고. 아니 국회의원은 최소한 우리 국사 그렇죠. 최근 현대사라도 시험을 패스를 좀 된 사람들이 좀 결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국사는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 되면. 삼국 시대부터는 몰라도 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만 이채 의원이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우리한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일단 역사가 잘못 이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이제 나중에 부정적으로 올지 긍정적으로 올지 이거 다 계산을 국가의 모든 일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왜 비밀리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채익 의원이 정말 공부해야 되죠. 그거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공부 안 했으면 국회의원 돼서 본인 상임위가 관련 상임위면 그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건데 이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해찬 전 대표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야 되느냐. 우리에게 아무 덕이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은 6.25 때 우리나라 덕 보고 그 해외에서 참전을 했느냐 이런 반론이 나왔어요. 그 반론을 이제 이채익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무조건 잘못된 거죠. 공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캡사이신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또 몇 분 받겠습니다. 솔직히 불법 집회 시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시위할 힘도 없어요. 주변에 시민들 불편해한다고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렇게도 80년대로 돌아가는 게 소원입니까? 폭력 진압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민의 외침을 폭력으로 짓밟지 마세요. 또 시위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걱정된다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조정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 2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방위 오염수 관련 논쟁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자 어떻게들 보시는지 이 얘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일본이 이 재판소의 어떤 잠정 결정을 듣고 모든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방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여기서 내리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박강원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여기에 제소를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랬다 그러면 일본 갔을 때 방위를 했을 때 이러한 어떤 협력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시찰단이 갔다 와서 지금 내놓은 게 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뭐 때문에 간 건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럼 왜 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현 정부 너무 미흡하게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웃 간에 분쟁이 붙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법원으로 가죠. 자, 그런데 지금 그 한일 관계뿐이 아니고 이것은 국제기구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IAEA 같은 데서. 그리고 양국이 지금 한일이 그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 채널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국제재판소로까지 가면은 또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장 유효한 카드인가 그 부분은 좀 그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여기까지 듣고요.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십시오. 자, 캡사이신 등장에 대해서 미스터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오죽했으면 짐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 금일봉은 4달러. 오죽했으면 나왔겠느냐 그랬더니 저 4달러까지 준답니다. 좋으시겠어요. 자, 이어서 김관옥 소장 해주세요. 3, 2, 1. 캡사이신 너나 먹어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캡사이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건 평론가 김관옥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파발마분 다음 역참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빨리 좀 타고 가세요. 예. 오늘 문자 보내신 분에 두 분 추첨했습니다. 5844-3937입니다. 김범용 인생길 듣겠습니다.